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퍼블리셔입니다. 오늘 영상은 반응형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설명드릴 반응형은 이제 반응에 관련된 사이트를 직접 제작해 보는 것이 아니라 반응에 하기 위한, 반응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단위라든가 그 모습을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지금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만약에 반응형 사이트를 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에 따라서 이걸 들으실 수도 있고 듣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즉, 기본적인 반응형의 단위를 좀 아신다면 이거에 대한 것을 듣지 않으셔도 되는 거고요. 반응형에 대한 단위를 전혀 모르신다면 이 부분을 좀 들어두셔야 나중에 반응형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해도가 좀 빠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반응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반응에 관련된 사이트를 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학습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겠고요. 자, 학습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W3schools.라고 들어가죠. 자, 여기 W3schools.라고 하는 것은, 제가 더보기란에 있습니다. 학습 사이트. 이제 거기에 들어가서 한번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참고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갖고 좀 참고도 합니다. 자, 지금 모습은 현재 이렇게 되어져 있죠. 지금 여기에 제가 화면을 분할했기 때문에 1920 픽셀의 반 정도는 한 960 픽셀 정도 되는 너비예요. 브라우저 너비가. 자, 그러면 제가 얘를 더 늘려볼게요. 자, 늘렸더니 여기 이렇게 이미지가 하나 툭 하고 튀어나왔네요. 아까 좀 줄여보니까 없다가. 그죠? 생겼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조금 더 이렇게 늘렸더니, 뭔가 좀, 요거 밑에 구조도, 여긴 HTML 내용이 밑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제가 얘를 이렇게 늘렸더니 어떻게 됩니까? 얘가 이제 좌우로 뭔가 그 내용과 분할이 이루어져 있고요. 조금 더 이렇게 해볼게요. 근데 거기는 더 이상의 어떤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뭐 여기도 약간씩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 얘를 HTML 딱 눌러볼게요. 자, 왼쪽에는 여러 가지 카테고리들이 좀 있고요. 여기는 이제 컨텐츠들이 있네요. 내용들이. 자, 그러면 제가 얘를 이렇게 줄여볼게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었던 카테고리 전부 다 사라지죠. 그럼 이것들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여기를 누르면 이렇게 얘가 있습니다. 즉, 반응이라고 하는 건 반응, 즉 브라우저의 너비에 따라서 내가 표현해야 될 구역이 때때로 표현해야 될 내용이 때때로 많이 표시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 브라우저의 너비가 작아지면 그 많은 내용을 담을 수 없으니까 걔를 스마트하게 어떤 걸 표현해야 될 경우가 좀 생길 수 있잖아요. 숨겨놓기도 하고 또 숨겨놓은 것을 알려주기 위한 어떤 아이콘들도 표시해야 되고요. 지금처럼, 요거처럼, 이렇게. 자,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그 브라우저 너비를 처리하게 만드느냐, 그런 건데요. 이 반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어떤 설정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설정을 한다고 해서 제가 원하는 디자인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설정을 하고 나면 그러한 디자인을 또 해야 돼요. 그 너비에 따라서 내가 또 어떻게 디자인을 또 변화시켜 줄 것이냐. 구조를 변화시켜 줄 것이냐, 이제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자, 그때 우리가 여기에 요렇게 보이는 요 부분이 있는데, 요 사이트를 좀 요 페이지를 알려드려야 되겠네요. 요 페이지에 관련된 것도 기세 제가 올려놓았는데, 주소는 더보기란이 있습니다. 자, 기세 더보기란에 그 주소를 누르면 이렇게 화면에 뜰 거고요. 거기에서 16 커밋이라는 것을 눌러가지고 밑에 쭉 내려가시면 여기에 반응형 알아보기라는 곳이 있습니다. 얘를 눌러서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렇게 인덱스라는 문서, 리스폰스라는 문서, JS 폴더, 이미지 폴더, CSS 폴더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7 커밋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자, 위에 코드, 다운로드 집.
해서 이걸 다운로드 받고 에, 압축된 파일을 압축을 푸셔서 그 내용을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불러와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오셨으면은 대부분 이제 그렇게 비주얼 코드나 이런 거 쓸 줄 아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제가 그 부분은 또 따로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 response.html이 있고요. 자, 제가 요거를 탐색기를 열어서 여기에 response.css를 누르고 드래그해서 요 옆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저는 얘를 탐색기를 축소하고요. 숨겨놓고요.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이거와 이거를 같이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같이 보면 설명을 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탭을 눌러서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두 개를 분할해서 보여드리는 게 낫겠죠. 그래서 얘는 우클릭해서 아래로 분할, 오른쪽으로 분할해 쓰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화면이 작으니까 오른쪽으로 분할해 쓰기는 좀 더 불편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래로 분할할 건데 굳이 얘를 안 누르고요. 그냥 얘를 이 탭을 누르고 드래그해서 쭉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이렇게 분할되는 표시가 됩니다. 그때 손을 놓으시면 이렇게 분할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실행시켜야 됩니다. 실행시키는 것은 라이브 서버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설치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자, 그거 설치하지 않고서 하겠다라고 하신다면 여기에 자, 실행 디버깅 시작 이걸 눌러서 해 주시면 됩니다. 라이브 서버는 내가 즉시 그 결과를 새로 고침하지 않고도 볼 수 있게끔 하는 게 라이브 서버라고 하는 거고요. 그것은 다시 확장되어 있는 여기에서 마켓플레이스에서 라이브 서버를 찾아가지고 요렇게 설치란 말에 나오면 걔를 눌러서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도록 하시고요. 자, 그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또는 잘 모르겠다고 안 된다고 생각이 되시면 어, 그 HTML 기초 1강이라는 부분을 좀 들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자, 저기다가 한번 자, 여기에 HTML 기초 1강이라는 강의를 들어주시면 되거든요. 굳이 안 쓰려고 하는데 그냥 그래서 열었으니까 쓸게요. 예, HTML 초 1강. 자, 그럼 거기에서 한번 보시면 돼요. 네. 자, 그러면 거기에 이제 뭐 라이브 서버를 설치하는 방법, 비주얼 스튜디오 설치하는 방법 이런 게 나와 있으니까요.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저는 얘를 또 축소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닫고요.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이제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자, 지금 제가 만든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조적으로 변화를 주고 뭐 어떤 뭐 화려하게 뭔가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부터 막 설명드리는 건 기본 개념을 잡기 위한 거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설명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실행은 라이브 서버라는 것이 설치가 되어져 있으신 분들은 우클릭해서 오픈 with 라이브 서버를 누르시거나 아니면 여기에 예, 안 나오네. 아, 여기죠. 여기에 안 나오네요. 그냥 오른쪽 우클릭할까요? 네, 우클릭해서 오픈 라이브 서버 이렇게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하나가 뜹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야? 뭐 아무것도 없잖아. 뭐 반응형 알아보기라는 뭐 내용, 글자만 있고 뭐 없잖아. 잠깐 볼게요. 자, 여기서 얘를 이렇게 더 줄여볼까요? 아, 색상이 뭔가 바뀌죠? 바뀌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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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브라우저의 너비에 따라서 뭔가 반응이 이루어지죠. 그죠? 예, 어떤 부분에 대한 반응, 이런 반응이 좀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반응을 하기 위해선
그 각각의 너비 지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내가 이러한 디자인을 해야 해, 또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또 이렇게 디자인해야 돼, 변화가 이루어져야 돼, 이런 것이 필요한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미디어 쿼리라고 하는 걸 좀 써야 합니다. 써야 하거든요. 자, 거기에 앞서 제가 좀 너무 빨리 점프한 것 같은데, 자, 먼저 우리가 하기 위해선 뭐가 필요하냐면 선언이 하나 필요해야 되고요. 메타 정보로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반응을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반드시 필수 조건으로 있어야 됩니다. 요게 있어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 물론 단위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이따가 설명드릴 때 이런 단위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이런 단위들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합니다. 단위.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지금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좀 전에 자, 어떤 너비에 따라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어떻게 구조를 잡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글자의 크기라든가 내용이라든가 변화를 주고 싶어. 그러면 그거에 대한 그 범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범위. 그 범위를 우리가 지정하기 위해선 미디어라고 하는 CSS를 우리가 지정해 줘야 되거든요. 막연하게 그냥 내 생각대로 지정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알려줘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그는 어디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냐면 여기에 HTML 튜토리얼이 아니라 W3 스쿨즈에 들어가셔서 CSS를 한번 눌러보시고 이 CSS에 대한 메뉴들을 한번 쭉 보시면 밑으로 쭉 내려갈게요. 자, 미디어 쿼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미디어 쿼리. 예, 미디어 쿼리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한번 쭉 보세요. 예, 쭉 보시면 뭐 한번 자 보실 때 뭐 여기에는 문법이나 이런 거 보실 때 다 영어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우클릭해 가지고 여기에서 한국어로 번역해서 보시면 됩니다. 예,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자 그거는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요 설명은 CSS에 들어가서 CSS 학습을 나갈 때 그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설명드리는 건 에, 이해하고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라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설명을 그래도 잠깐 드려야 되잖아요.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자, 여기에서 보면은 지금 제가 연결한 디자인이 하나 있죠. 그죠? 연결한 디자인이 이렇게 좀 들어 있습니다. CSS가 있어요. 디자인을 해야 되겠죠? 자, response.css 그래서 불러왔습니다. 여기 CSS 폴더에 들어가 있어요. 요거를 드래그해서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음, 반응형 알아보기라는 H1은 아무것도 지정이 안 돼 있죠. 뭐 색상도 없고요. 그냥 중앙 정렬만 돼 있습니다. 가운데 정렬만. 그다음에 바디라는 것도 그냥 색상만 제가 이렇게 구분을 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회색 좀 처리를 했고요. 배경 색상은. 자, RS1인 경우에는 이제 요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이 경우도, 요거에 대한, 클래스에 대한 이해가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한 번씩, 자, 내가 이제 클래스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드렸으니까 좀 이해가 될 텐데, 안 들으신 분들은, 안 되신 분들은, 또는, 잘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여기를 좀, 자, 1-2강, HTML 기본 구조라는 영상을 한번 참조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위에다 제가 얘를 카드로 만들어 놨는데 혹시나 위에 보이시는 카드가 안 보이거나 또는 뭐 제가 뭐 그거를 이제 삽입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어 있을 때는 밑에 더 보기란에도 제가 적어 놨으니까 그걸 한번 참고를 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클래스는 이름이 있어요. 자, RES1이라는 클래스 이름을 부여했습니다. HE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RES1이라는 이름을 부여했고요. 또 하나는 RES2라는 이름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면 디자인에서는 클래스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어떤 디자인할 때는 앞에다가 점을 찍습니다. 자, 점 RES1이라고 얘기하는 건 바로 요거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면 자, 그다음 여기다 조금 이렇게 좀 구분을 한번 줘볼게요. 자, 이 부분 얘기하는 거고요. 네, 지금 요거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배경색은 검정색으로 돼 있어요. 자, 검정색으로 돼 있네요. 자, 글자 색상은 화이트로 되어져 있고요. 자, 여기 이렇게 배경색, 그 다음에 글자색, 그 다음에 중앙정렬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얘는 안 보이네요. 중앙정렬이라면 반응형 알아보기라고 되어져 있어서 가운데 와야 되는데 얘는 가운데 안 와 있는 것 같네요. 그죠? 자, 근데 위드는 1330 픽셀이에요. 아까 제가 요 브라우저의 너비는 아마도라고 해서 아마도 960 픽셀 정도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다 1330 픽셀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넘쳐 있겠죠. 자, 마진형 오토 가운데 배치하라고 했습니다. 요소 자체를. 자, 요 설명도 나중에 제가 CSS 관련 설명을 조금 더 할 때 그때 설명드릴게요. 지금 다 설명드리는 건 아니고요. 단지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마진은 여백이라고 하는 거고요. 위아래 여백을 제가 10픽셀만큼 주고 좌우로 우로 좌 우와 좌 가로는 자동으로 그러면 이렇게 쓰게 되면 이게 뭐냐면 어떤 요소는 가운데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이렇게 표시만 해놨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요 두 개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자,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기와 여기가 좀 확인이 안 되는 거잖아요. 확인이. 그죠? 네. 자, 그러면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쭉 늘렸어요. 그랬더니 지금 얘가 반응이 안 되는 경우가 가운데 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얘는 960 픽셀보다 더 커진 브라우저예요. 그죠? 즉, 1330 픽셀보다 더 커졌기 때문에 그 내용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얘가 더 작으면 어떻게 되죠? 얘가 이렇게 한쪽 쏠리죠.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 얘가 이렇게 밀려나가는 것이 보입니다. 얘가. 그러니까 자, 지금 여기 픽셀이라는 단위가 있는데 고정 단위라고 합니다. 자, 일단 단위를 한번 볼게요. 단위가 좀 설명되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랬더니 여기 보시니까 여기에 픽셀이라는 단위가 있더라. 제가 딱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정 단위다. 자, 상대적 단위라고 하는 게 있다. 자, 상대적 단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즉 그 기준이 100%라면 거기에 50% 또는 70%로 걔를 기준에 따라서 그 나머지 자손들이 조종되는 것을 우리가 상대적 단위라고 합니다. 이때 100%라고 하는 건 지금 내 부모 또 내 조상이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값이 바뀌는 거예요. 내 부모가 1330 픽셀이라면 내가 100% 했었을 때에 나는 1330 픽셀이야 라는 얘기와 같은 거라는 얘기죠. 물론 일반적으로 부모 자체도 브라우저의 너비를 일단은 기준으로 이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너무 복잡하니까 패스. 자, 일단은 퍼센트라는 단위는 조상 또는 부모의 기준을 가지고 내 값을 퍼센트 단위로 지정된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한번 보면은, 자, 여기에 제가 얘를 어떻게 했습니까? RES를 제가 1330 픽셀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제가 얘를 몇 퍼센트로 할까요? 자, 부모의 지금 보니까 부모는 이게 전체 브라우저가 부모죠. 그 부모를 보면은 바디가 있을 거고요. 이 바디에는 아무 값도 없어요, 너비 값이. 그러면 얘는 브라우저를 100%로 쓰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바디에다가 이렇게 with
1330 픽셀. 그러면 부모는 1330 픽셀을 쓰겠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근데 부모는 여기에서 내가 얘를 이제 80%다. 그러면 얘 너비는 브라우저에서 80%를 일단 쓰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거든요. 자, 일단 근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우리가 100%다. 브라우저를 다 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자손인 H2에 제가 80%라고 주면 상대적이잖아요. 그러면 뭐가 돼요? 그리고 컨트롤 S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되죠. 요 브라우저의 값에 따라서 얘가 변화가 이루어지죠. 그죠? 즉, 부모에 따라서, 부모가 지금 브라우저 다 쓰고 있으니까 부모의 값에 따라서 얘가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바로 상대적 단위의 퍼센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지금 당장 우리는 웹사이트를 만드는 것은 아니니까 너무 거기에 몰입하지 마세요. 네.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EM이라는 단위가 있고요. 또 REM이라는 단위가 있고요. VW라는 단위가 있고요. VH라는 단위가 있어요. 네. 자, 단위가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어떤 것을 기준으로 얘를 변화를 줄 것이냐, 이제 이런 거거든요. 자, 여기 적어놓기를 뭐라고 적어놨냐면요. EM은 부모의 크기를 기준으로 정해진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부모의 크기를 기준으로. 자, 그러면은, 여기 P라는 것에다가 우리 한번 해볼게요. P. 자, 여기다가 한번 이렇게 쓸까요? 예, 여기다가 지금 제가 일부러 좀 안 썼는데, 자, 스트롱이라고 하는 걸 한번 써볼게요. 그리고 얘를 묶어야 되겠죠? 이렇게 묶어 놓겠습니다. 자, 끝을 잘라서 내용 뒤에다 붙여놨어요. 자, 그랬더니 여기 이렇게 보이네요. 아, 이거 디자인이 없으니까요. 이 디자인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가서 스트롱. 자, 여기다는 뭐라고 쓸까요? 예, 자, 칼라, 화이트 이렇게 일단 쓰겠습니다. 자, 화이트. 아, 그럼 여기다 쓰면 하여튼 왜 그러냐면 지금 얘 다 지금 하얀색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를 여기다 일단 쓰지 않고 여기다가 쓰겠습니다. 부모에다가. 그러니까 부모에다 쓰면 뭐가 돼요? 자손을 다 따라가야겠죠. 그죠? 난 싫어. 그러면 따로 써줘야 한다. 뭐에다가 얘를. 아이고야. 여기다 우리가 얘를. 자, 나는 부모를 따라가기 싫어. 그러면 여기서 따로 써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얘가 따로 써줘야 됩니다. 따로. 그럼 따로 써줄 수 있는데 저는 그냥 부모에다 쓸게요. 자, 일단 좀 이렇게 표현돼 있어요. 자, 이 스트로크라고 하는 것의 부모는 P예요. 자, P에는 지금 단위가 없죠. 그리고 이 조상 중에 이 P의 부모는 바디인데 바디에도 값이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 값도 안 썼을 때는 기본으로 얼마의 크기로 얘를 이해하냐면 폰트의 크기가 기술되지 않았을 때 않으면 16픽셀로 인제를 합니다. 기본값으로 인지한다는 거예요. 기본. 그러니까 브라우저 우리가 왜 설정하잖아요. 설정. 어디서? 컴퓨터에서. 컴퓨터의 설정에 대한 것이 있겠죠. 그 설정도 기본으로 다 되어 있다면, 다 기본으로 다 되어 있다면, 얘는 16픽셀로 되어져 있을 거고요. 그 설정 값에 따라서 얘가 좀 변화가 있긴 하겠지만, 예, 지금 현재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값들은 16픽셀이니까 16픽셀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어쨌든 아무것도 없다면, 얘는 16픽셀이고, 그 P도 아무것도 없으니, 걔도 16픽셀이고, 스트롱도 아무것도 없으니, 걔도 16픽셀이라는 얘기예요. 요 제목은 아무래도
그 내용의 가장 핵심적이고 또 잘 표현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자기가 알아서 그 크기를 자기가 알아서가 아니죠. 정해진 크기가 일반적인 16픽셀 기본 값보다도 커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거는 자, 야, 이건 기본적으로 다 알겠죠? 네, 자,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보시면은, 그러면 선생님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강사님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지금 EM이라는 단위를 쓰고 싶잖아요. 자, EM은 퍼센트 단위에서 그냥 퍼센트가 사라진 거예요. 내가 얘를, 잠깐만요. 여기 열려 있는데 자꾸 제가. 네. 자, 퍼센트 단위가 이제 퍼센트가 사라지니까 100%는 1EM, 50%는 0.5EM, 요 EM은 부모의 크기를 기준으로 정해진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써볼게요. 자, P를 내가 폰트 사이즈 20 픽셀이라고 정해볼게요. 자, 그리고 저장하면 곧바로 변경이 됩니다. 자, 20, 뭐야. 잠시만, 죄송합니다. 여기서 저장했나 봐요. 자, 이렇게 커졌겠죠? 근데 다 커졌죠? 여기에 있는 요 자손들의 크기가 다 커졌단 말이에요. 자, 스트롱, 여기다 내가 얘를 폰트 사이즈, 그럼 얼마를 줄까요? 자, 여기다 내가 24픽셀을 줘버리면 얘는 커지긴 하겠죠? 그죠? 예. 근데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가 여기서 조정을 하더라도 요 자손은 계속 24픽셀이에요. 나는 부모가 24픽셀이 되면 나는 스트롱이 요 자손이 조금 더 한 120% 정도 내가 키우고 싶어. 그러니까 부모가 커지면 내가 좀 줄어들고 싶어. 부모가 뭐 커지면 내가 조금 더 뭐 더 커지고 싶어. 뭐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서 요 자손이 조정되게 하고 싶어. 이럴 때는 픽셀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는 픽셀 써도 상관이 없어요. 부모를 조정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써볼게요. 20 픽셀. 그 다음에 여기다 제가 얘를 자, 1.2em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럼 변화가 없죠? 자, 그러면 자, 생각해 보자고요. 1.22em은 그럼 내가 픽셀로 환원했을 때 얼마 정도의 값이 될까? 아까 제가 120%라고 했으니까요. 자, 제가 20 곱하기 1.2를 하면 걔는 24픽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만약 얘를 30픽셀로 한다면, 그죠? 자, 30픽셀에서 바꾼다면 곱하기 1.2가 되는 거죠. 그럼 36픽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확인해 볼게요. 자, 저는 여기를 36픽셀로 바꿀 게 아니고요. 얘만 조정할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네, 같이, 다른 것도 같이 커지죠. 만약 지금 여기에다가 픽셀이라고 정해 놓으면 얘는 계속 24픽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EM이라는 것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 EM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변화를 일으키면 나도 그 변화에 같이 상응해서 변화를 받아들인다. 이제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자, REM이라는 것이 하나 있어요. 자, 이때 REM에서 R자가 없어지면 요 EM과 같아지죠. 그러면 결국 뭐예요? 얘도 뭔가 부모를 기준을 잡는다라는 얘기인데 이때 R은 루트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루트. 루트는 최상이잖아요. 루트 값을 기준으로 지정되면 자손들이 반응되는 것 이렇게 좀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얘를 우리가 한번 지워볼까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제가 얘를 1
rem 이렇게 정했어요. 자, 근데 선생님이 이거 똑같네요. 네, 왜 그러냐면 아까 그랬어 제가 위에 있는 최상위의 부분 우리는 여기에서 보면 body 정해져 있지 않죠? 또 거기 위에서 HTML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왜? 기준이 16픽셀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그 16픽셀에서 지금 얘가 변화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자,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자,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자, 폰트, 사이즈, 자, 20픽셀. 어? 근데 1.REM이라고 한 부분은 전혀 변화가 없네요. REM에서 R은 루트라고 했고요. 바디가 루트인 것 같은데 왜 변화가 없지? 변화가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얘를 지우고, 자, 요 위에다가 HTML 이렇게 하고, 여기다 우리가 얘를 폰트, 사이즈, 20픽셀. 어때요? 같이 커졌죠? 그죠? 다르잖아요. 자, 여기 있을 때 여기서 틀리단 말이에요. 즉, 바디의 부모는 뭐예요? 얘거든요. 이걸 보면 덕타입 HTML 아니에요. 덕타입 HTML은 웹 표준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선언과 설정의 의미를 갖는 겁니다. 걔는 실제적으로 시작하는 부분은 HTML이고요. 브라우저는 HTML을 만나는 순간부터 태그라고 하는 것을 인지를 하고 그걸 처리하는 관계가 되니까요.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여기서. 자, 그러면 자, 또 설명을 또 계속 드려야 되는데. 그럼 이제 REM도 이제 어떻게 해결됐나요? 자, 여기에 REM이 아니라 EM이라고 하면요. 얘는 부모를 따라간다고 했어요. 자, 부모 P. P에 따라 따라간다고 했습니다. 네. 이거 이제 자, 모두 다 이제 여기 있는 이제 HTML이 지금 제가 20픽셀이니까 다 20픽셀 되겠죠? 자, 여기다가 얘를 자, 폰트 사이즈 25픽셀. 그럼 얘가 이렇게 커지게 되는 거고요.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자꾸 이제 써보시다 보면, 충분히 또 이해가 되고 또 처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아직은 우리가 본격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정도만 이해가 좀 넘어가시고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얘는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자, VW, VH인데요. 이때 VW는 브라우저의 너비, VH는 브라우저 높이 값을 기준으로 표시가 된대요. 자, 그러면, 자, 100분의 1로 처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960픽셀의 브라우저가 있다면 그 경우에는 960 나누기 100 해서 9.6픽셀이 됩니다. 이 9.6픽셀이 바로 1VW예요. 얘가 기준이 960 픽셀일 경우에 내가 1VW를 쓰면 이거 좀 뒤로 가야 되겠다. 그죠? 쓰면 얘는 바로 뭐가 된다? 9.6 픽셀이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이와 똑같이 되겠죠. 1000 픽셀일 경우에 얘는 1000 나누기 100 해서 이 1VH는 높이의 값이 어, 10픽셀짜리로 이제 모든 걸 처리하겠다라는 뜻이 있는 거죠. 높이가 1000픽셀일 땐 내가 1VH로 쓴 요소의 크기가 바로 10픽셀로 값으로 인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자, 한번 또 보여드려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한번 볼까요? 자, 어디다가 할까요? 예, 스트롱. 네, 스트롱에다 할게요. 그래야 좀 알 수 있으니까. 자, 요것도 제가 얘를 이렇게 주석을 달고 이제 또 쓸게요.
폰트 사이즈. 자, 폰트 사이즈라고 해서 제가 여기다가는 이렇게 쓰려고 합니다. 뭐라고 쓸까요? 예. 1VW라고 쓸 겁니다. 와, 되게 작아졌죠.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브라우저가 제가 지금 화면을 이 분할로 나누어졌을 때는 1960에서 1960인가 1920인가요? 저 1920에서 나누기 2를 하니까 얘는 960 픽셀 계략적으로. 예. 그러니까 9.6 픽셀이 된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제가 여기에서 얘를 좀 늘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얘 이만큼 늘리면 여기가 좀 문제가 있네요. 어우, 잘 안 보이네요. 그죠? 하얀색이니까. 그러면 저것도 안 조정하겠지만, 여기다가는 제가 얘를 칼라, 또 블랙이라고, 블랙? 뭐라고 쓸까요? 네, 스카이 블루, 뭐, 이렇게 좀 쓸게요. 자, 조금 더 커지지 않았나요? 조금 더 커진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얘를 우리가 이렇게 줄이면 더 작아졌고요. 그러니까 브라우저의 크기에 따라서 얘가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일단.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제가 얘를 뭘로 1VW가 아니라 1VH라고 한번 이렇게 조정을 해볼게요. 자, 얘가 지금 1080이거든요. 자, 그럼 브라우저 높이를 제가 조정을 해봐야 되니까. 자, 어때요? 더 작아졌다가, 더 커졌다가, 이렇게 되죠. 그러면 값을 어떻게 해야 돼? 계산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900 기준을 잡아야 돼요. 브라우저에 내가 기준을 어디 값을 기준으로 반응이 되면 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니까요. 어디서부터 내가 기준을 잡아가지고 처리할 것이냐를 해야 되거든요. 내가 기준이 지금 요것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일단 여기다 내가 얘를 어, 800 픽셀 미만에서부터 한번 잡을까요? 그럼 88픽셀이죠, 8픽셀. 그죠? 8픽셀이니까 얘를 8픽셀에다가 우리가 곱하기 4를 하면 32픽셀이 되네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8, 아니다, 4VW. 4VW. 너비를 기준으로, 너비가 800픽셀 미만일 때를 기준으로 제가 4VW를 하면 얘는 얼마가 되냐면 4 곱하기 8이 되는 겁니다. 이때 8은 800픽셀의 100분의 1로 환산했었을 때의 값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가 돼요? 얘가 38이 48, 32, 32픽셀 되죠. 굉장히 크죠.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기준을 내서 우리가 조정을 하면 얘는 더 작아지게 반응이 되기도 하고 더 커지게 반응이 되기도 하죠. 아, 그러면 이제 우리는 자, VW, VH까지 다 단위에 대해서 다 알아봤어요. 자, 그러면 단위만 가지고 모든 걸 다 처리하냐? 그렇지 않죠. 지금 다 보시다시피 야, 이거 너무 크잖아. 왜냐하면 800 이상에서는 너무 크게 보여. 그죠? 자, 여기 조금 조정할게요. 자, 우리는 여기를 4.8 480 픽셀. 브라우저 너비가 480 픽셀을 기준으로 제가 했을 때 얼마를 만들고 싶냐면 그냥 400 픽셀을 할게요. 쉽게. 24 픽셀을 만들고 싶어요. 24 16 픽셀. 어떻게 하나요? 3.5 이렇게 할까요? 3.5로 할게요. 이렇게. 3.5. 대충. 하죠. 그럼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그래도 큰가요? 아, 이게 지금 현재 400 픽셀 기준으로 할 때죠.
자, 어때요? 이렇게 되겠죠? 어쨌든 얘가 점점 커지겠죠? 그죠? 내가 어디서부터는 얘를 바꾸고 싶은 거예요. 어디서부터는 얘를 변화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어디서부터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었던 미디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기별로, 기기의 너비에 따라서. 그런데 그 기기의 너비에 따라서, 근데 그 기기의 너비가 최소에서부터 어디까지냐, 아니면 최대 거기까지냐, 부터부터 할 거냐, 뭐뭐까지까지 할 거냐가 좀 필요하거든요. 자, min width라고 설정을 해놨잖아요, 여기다가는. 그러면 이 말은, 자, 800 픽셀부터 커지게 되는 곳의 크기에 들어가는 범위들의 디자인은 지금 여기에 요렇게 요 안에다가 디자인을 하겠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럼 위에 거는 어떤 디자인일까요? 이것보다 작은 것에 대한 디자인이에요. 얘는 요 위에는 0부터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 위에 있는 요 디자인은 자, 요 위에 있는 여기 요렇게 범위에 들어간 요 디자인은 미디어 쿼리가 없잖아요. 그죠? 얘는 미디어 쿼리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기에 대한 요거는 0부터 자, 여기는 0부터 일단 799 픽셀 셀까지의 디자인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800, 이 부분은, 요 밑으로는, 요 밑으로는 얘가 800 픽셀 이상일 때의 디자인이 되는 거예요. 800 픽셀 여기서부터 800 픽셀부터, 디자인 구역이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자, 그러면, 자, 또 계속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설명을 드렸으니까, 자, 그럼 800에서부터 그 이상의 너비는 이렇게 디자인을 하는데 또 여기 또 있네요. 그럼 뭐가 되냐면 1200이라는 미의 값을 만나잖아요. 그럼 800에서부터 1199 픽셀까지는 나는 여기는 요 디자인을 하겠다. 그럼 여기는 1330 픽셀을 만나니까 그 종단점이라고 해요. 만나니까 1220 픽셀에서부터 1299 픽셀까지는 요 디자인을 따르겠다. 그 범위 안에는 요거를 따르겠다. 얘도 요렇게 우리가 얘를 따르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없잖아요. 뒤에가. 그러니까 얘는 1330 픽셀 이상, 1400, 1600, 1900, 2000 픽셀 모두는 바로 요 안에 있는 디자인을 사용한다. 만약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이렇게 쓰고 미디어, 스크린, 앤드, 민, 위드, 1920 픽셀. 하고 여기서 뭐 이렇게 종단점에 어떤 디자인을 내가 만들어 놨다. 여기 디자인이 있다면, 요 디자인은, 요 디자인은, 천, 자, 요 디자인은 1330 픽셀에서부터 1919 픽셀 그 범위 안에서만 동작을 시키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가야 되겠죠. 자, 뭘 돌아가야 되냐면, 여기를 보면, 자, 이렇게 안 보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전 얘를 이제 이렇게 디자인을 좀 하려고 합니다. 자, 하얀색인데, 예, 바꿀게요. 자, 자, 여기서는 잘 보여요. 여기서는 이렇게 잘 보이거든요. 그런데, 자, 800 픽셀부터는, 까지 잘 보이네요. 그죠? 800 픽셀부터는 잘 보이다가 어디서부터
아, 지금 1200 픽셀에서부터는 제대로 안 보이는 거네요. 여기서부터는 뭐로 할까요? 검정색으로 할까요? 자, 그럼 P에다 여기다가 얘를 바꾸는 거죠. 컬러, 예, 뭐 블랙, 뭐 이렇게 바꾸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영향을 안 받잖아요. 왜냐면 요거는 800에서부터 1199 픽셀 사이에 우리가 얘를 주겠다는 뜻이 되는 거니까요. 그죠? 그럼 쭉쭉 우리가 얘를 이렇게 늘리면, 아, 블록이라고 썼네, 제가. 깜짝 놀랐네요. 블랙. 이렇게 좀 바뀌겠죠?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이렇게 바뀌겠죠. 이런 식으로. 그죠? 여기서 정해놓은 게 없으니까 얘는 계속 이걸 따라가는 거예요. 얘를. 1330 픽셀에는 값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쭉 따라가서 이렇게 계속 그걸 유지하고 있죠. 그죠? 그 이전에 있었던 그 디자인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가서 봅시다. 아, 선생님이 여기, 강사님 지금 여기는 800픽셀에서 너무 크게 보여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써야죠. 스트롱이잖아요. 스트롱. 자, 여기다가 자, 스트롱. 자, 여기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3.5 VW가 되는 게 아니죠. 왜냐면 800에서부터는 내가 더 좀 더 작게 보이게 하고 싶은 거예요. 화면이 크니까. 그럼 여기다 내가 얘를 뭐 2점 폰트 사이즈 2.2VW라고 줄까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가 보이겠네요. 그죠? 스트롱. 자, 얘를 주석을 이렇게 했었을 때에 이렇게 보이는 게 하면은 이렇게 보이죠. 자, 1200에서는 조금 더 크게 하고 싶어요. 그럼 여기다가 내가 얘를 다시 스트롱.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상이 없다면 계속 나가면 되겠죠. 야, 지금 여기에 1320 픽셀에서부터 너무 커질 것 같아. 그러면 여기다가 여기는 이제 건너뛴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 800 픽셀 이상에서부터 1299 픽셀까지는 난 얘를 계속 유지해도 괜찮을 것 같아. 근데 여기에서는 너무 커. 1330 픽셀에서부터는 이게 좀 크니까 크기가 여기는 스트롱. 여기다 내가 얘를 1.5 VW 폰트 사이즈 이렇게 나는 줄 거야. 이렇게 변하면 그 구역에 따라서 걔를 변화가 또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단위만 알고 있다고 해서 반응이 잘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또 우리가 미디어라는 어떤 구역을 설정해서 픽셀 단위로 쓰게 되면 그게 어떤 범위에서부터 어떤 범위까지 변화했을 때 그걸 계속 유지하고 있게 되는 거예요. 유지. 그래서 그거를 좀 그 범위 사이에서도 어떤 반응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바로 아까와 같이 이런 단위들을 잘 활용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또 이런 것을 우리가 반응이라고 하는 것을 자체를 쓰려면 기기별로 적용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바로 메타 정보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 메타 정보가 이렇게 작성되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없으면 예, 기기에 적용이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해줘야 기계에 적용이 된다. 이렇게 되어져 있으니까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이걸 갖고 다 쓰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막 자기 나름대로 막 뒤죽박죽해서 한번 알아보시고 최대한 이해를 잘 해보시는 쪽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다시 말해서 지금 제가 이렇게 쓰면 됩니다가 아니고요. 이건 각각 사람들마다 어떤 이해도나 또는 어법에 따라서 빨리 그거를 이해할 수도 있고 조금 더 이제 혼란스러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 때문이라도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한번 정리하는 형태로 한번 갔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의미적 태그와 비의미적 태그 종류, 이제 본격적으로 태그에 관련된 거를 지금 저희가 나갈 건데요. 다시 말하지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강의는, 어, 이해, 그 다음에 처리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지 무엇인가를 만드는 것이 아니니까 만약에 무엇인가를 만들고 무슨 디자인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수업을, 또 이 강의를 듣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